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멀어졌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썸을 잘 타다가 깨져버린 적, 연애 초기엔 달달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싸우게 된 적, 다들 경험해본 적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하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심리학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믿을만 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썸과 사랑에서 시간적 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변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뇌에서는 페니레티라민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별명이 콩깍지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행동들이 다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죠. 입에 음식이 묻는 순간도 귀엽고 거칠게 말하는 순간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죠. 입에 음식이 묻은 건 그냥 들어서 꼴 보기 싫은 거고, 거칠게 말하는 건 그냥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걸로 비출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성격도 변한 건 없지만 시간이라는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의 평가 또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썸이 깊어지고 썸이 좀 더 진행될 때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특성이 바뀌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것들이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다들 자기 MBTI 알고 있죠? 그렇다면 더 좋은 MBTI라는 것도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MBTI는 말 그대로 나를 유형으로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좋은 성격이라는 것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성격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귀고 나니까 너무 바빠서 나랑 놀아줄 시간도 없더라. 친구 없어 보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사람이 됐더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바뀌게 되는 특성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어떤 특성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었을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다이앤 패밀리 교수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 패밀리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특성들은 처음에는 심쿵하게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특성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이었죠. 또한 반대로 시간이 흘러도 항상 좋은 특성으로 비춰지는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총 10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패밀리 교수는 밝혀냈거든요. 근데 그냥 알아보는 건 이해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으니까 갑작스럽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처음엔 치명적으로 나중엔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는 특성은?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이 치명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르시면 돼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그룹에 대해서 어느 쪽이 치명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답은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왼쪽에 있는 특성들입니다. 먼저 연구에서는 이렇게 10가지를 정리했거든요. 6개의 치명적인 특성과 4개의 치명적이지 않은 특성들을 이렇게 보였죠. 근데 이러면 당연하겠지만 이해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치명적인 성격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미있는 성격. 중요한 대화 중에도 농담을 해서 진지한 얘기가 어려워와 같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재미만 있는 건 성숙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2. 돌봄. 상대를 세심하게 챙기는 건 처음에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뭘 하든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와 같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3. 유능함. 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매력적으로 처음엔 비출 수 있지만 막상 사귀면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말할 것 같아 와 같이 상대를 통제하려는 태도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하고요. 4. 흥미로움. 톡톡 튀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은 처음에는 스릴감을 제공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행동에 앞서는 사람 같아서 조금 불안해 보여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죠. 5. 느긋한 성격. 여유로운 모습은 처음에는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은 좋은데 너무 태평해서 미래가 잘 안 보여 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6. 차이점.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준다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차이점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촉발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신체적 매력. 외모나 몸매와 같은 신체적인 매력들은 시간이 지나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얼굴을 봤는데 화가 풀렸다 라는 말처럼 얼굴 뜯어먹고 산다 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니다 라는 거죠. 2. 유사성. 볼수록 우리는 더 잘 어울리고 비슷한 것 같아 와 같은 생각들은 공통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죠. 3. 개방적 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스타일이라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개방적인 태도는 상대에 대한 믿음을 준다 라는 거죠. 4. 신뢰감. 그래도 믿을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잠깐 그러다 말겠지 와 같이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끌어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좀 의외인 것들도 있죠. 사실 저도 좀 의외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나와는 다른 것들을 좀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다 그런 것들 정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했어요. 1. 유머 감각, 돌봄, 유능함은 호불호가 갈리는 주제다.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 대한 시간이 흐르면 치명적인 특성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특성이기도 한다고 해요. 즉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만 잘 조절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2.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에 끌리게 된다. 다른 것을 상보성, 비슷한 것을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심리학에서 설명하거든요. 연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연인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순간에 유사성이 좀 더 우선한다고 합니다. 3.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외모는 그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호불호가 없고 가장 치명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꼽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전부다 라는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외모보다는 빈도가 처음 썸의 시그널에서 중요하다 라고 한 것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사랑을 음식에 비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달달한 초콜릿을 떠올릴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사랑이라는 느낌을 잘 표현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썸도 초콜릿 케이크처럼 항상 달달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저 달콤하기만 한다면 그냥 썸에서 연애 초기에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를 돌아가서 아까 나쁜 성격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위험한 성격, 경계해야 되는 성격 특성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게 있어요. 총 3가지 악의 3원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남을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즘, 감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어 인간이 아닌 느낌이 드는 사이코패시,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멸을 빠뜨리는 나르시시즘. 이 3가지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특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이번 주제에서 다룰 것들은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데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요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호불호로 갈리게 되고 안 좋은 특성 쪽으로 안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나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나르시시즘은 병리적 수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서 다루는 준임상적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말해요. 준임상적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를 할 때 좀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특성들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나르시시즘이 사랑에서 어떤 방해를 하게 될까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가지의 키워드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초기에는 러브바밍, 후기에는 초콜릿 케이크 효과로 이어져요. 러브바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썸 초기에, 연애 초기에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퍼부으면서 다가가려는 행동을 의미해요. 이건 특히 연애가 미숙하거나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너 같은 사람은 내 인생이 처음이야. 누구보다도 완벽해. 우리 같은 인연은 반드시 이어져야 돼. 결혼까지 하고 평생을 함께 해야 돼. 이렇게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애정 표현을 동반하면서 처음부터 값비싼 선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건네주거나 계속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등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완벽한 인연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특별함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말 같은 것들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요. 상대가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
통제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조금 반영된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후기에는 초콜릿 케이크 효과로 이어지죠. 초콜릿 케이크를 한 판 혼자 다 먹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한 조각, 두 조각까지는 마실 수 있겠지만 세 조각 먹는 순간부터 카카오의 그 쓴맛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처음에는 초콜릿 케이크처럼 달달하면서 완벽해 보였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맛이 쓴맛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했던 것들이 불쾌감으로 변하게 돼요.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고 무서워. 처음엔 잘해서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러한 폭탄 공세, 러브 바밍을 한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는데 넌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줘? 너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불균형은 계속해서 낳게 되면서 관계가 더 어렵게 되고 있고 그리고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나르시시즘이 이렇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연구 속에 답이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건 다른 연구인데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존경 차원과 경쟁 차원 두 가지로 나뉘다 라는 거죠. 존경 차원은 말 그대로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다 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반면에 경쟁 차원은 조금 복잡해요. 사실 우리는 사귀기 전에 조금 많이 재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를 그걸 더 많이 보잖아요. 이때 경쟁 차원이 강해지게 되면은 내가 사귀어야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종의 이상한 경쟁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는 슬픈 상황이 만들어지죠. 내가 널 만나는 건 조금 아깝지 않을까? 사실 네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상대를 실시간으로 계속 평가하는 나쁜 생각들을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경쟁 차원이다 라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말로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로 넘어가는 순간, 썸이 깊어지는 순간에는 이 경쟁 차원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초콜릿 케이크의 끝맛인 씁쓸한 맛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달콤한 맛만 느낄 수 있고요. 애초에 썸이란 건 뭘까요? 신기한 건 썸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딱 썸이라는 말에 대응되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1.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오는 자유로움. 2. 미묘한 감정 속에서 흐르는 설레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룬 썸이 깨지는 이유, 썸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바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데니스 하원하니 솔로몬 교수는 연애를 하는 것은 일종의 비행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굳이 비행기를 타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변동성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비행기를 탈 때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이처럼 연애에서도 불안전함과 혼란함을 느끼게 되는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난기류에 빠지게 만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대비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연구 결과 총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불확실성이에요.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을까? 우리 관계는 지금 정확히 어디쯤 있는 걸까?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명사적인 형태로 정립되지 않은 관계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하죠. 두 번째로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일까? 내가 귀찮거나 힘든 순간에 나를 방해하진 않을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난기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관계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쉬워요. 기대했다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최악을 가정하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더 짙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러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나는 너무 크게 느껴져. 이렇게 꼬아서 해석하고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이런 부분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상대를 믿어주는, 기다려주는 인내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네, 여러 개의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그리고 썸이 깨지지 않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조금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해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전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끝!